네, 문재인 의원 친노 해체 공개 선언할 의지가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개헌 발언은 없을 것이다. 누구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김무성 대표 얘기보다 먼저 해보죠. 상하이 발언으로 논란도 빚고 청와대에서 약간의 안 좋은 그런 싫은 소리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미 개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는 그런 언급을 안 하겠다고 재차 확인한 거는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이제 그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논의를 하겠다는 뉘앙스가 남아있던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끝나도 이제 영원히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인데요.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미래의 기본 틀을 짜는 것인데 그러면은 정치인이 비전, 소신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순간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정치인의 말에 이제 무게감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제 말을 바꾼 것 이것이 청와대와의 기싸움에서 결국에 이제 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은 상당히 몸을 이제 낮추는 이제 국면으로 이제 본인이 진입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처음으로 비난한 것이 고위 관계자라는 이름 하에, 미명 하에 홍보수석이 얘기를 한 건데 어제 홍보수석의 개인적인 얘기지 청와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네, 정리하는 분위기인가요? 정리하는 분위기 일단은 청와대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김무성 이른바 길들이기가 일단 먹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역시 현실에서의 살아있는 권력은 무섭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일단은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업무 평가 또는 국정 평가에 본인이 그야말로 공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전략을 이제 바꾸어서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대권에 대한 계획과 꿈 자체도 그 박근혜 정부의 평가와 사실은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면 지금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이미지의 어떤 탈피 같은 게 일단 필요하고 더군다나 내부적인 어떤 당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김태호 의원의 예기치 않은 소위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저항 내지 돌발 상황 이것에 있어서 상당한 본인의 입장에서의 전략 수정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상당히 전략적인 정치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개헌 발의를 하고 이제 언급을 하고 청와대에서 상당히 이제 핀잔을 주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층들 중에서 김무성 대표를 차기 주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관심을 뒀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한 것이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최근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차기 주자로 친박 핵심 일부에서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퍼지게 되면서 또 한 번 타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상당히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휴전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위상 약화 이것들을 또 차단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해석도 일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물론 섣불리라는 판단은 주변의 판단이긴 하지만 섣불리 개헌 얘기했다가 대선 후보로서 대선 주자 후보군에 드는 사람으로서 지지율 떨어지고 친박 세력들의 반발만 더욱 노골화하게 만들었으니까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했고 그 와중에 중간에 괜히 껴든 김태우 최고위원도 손해를 보고 개헌 얘기를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하기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인가 정말 갈구하는 그와 같은 어떤 이유와 명분과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을 정치권에서 그것이 야당 여당이든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 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헌 얘기가 권력 구조를 개편해서 계속되는 어떤 뭐 정치적 유리한 상황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지 나의 팍팍한 삶의 방식에 무슨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설득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이렇게 볼 수 변수가 있을까요? 아닌가 보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시급한 거는 경제 활성화인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불필요하게 개헌 얘기로 들쑤셔 나갔고 자신한테 어떤 대권 주자로서 유리한 국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청와대 경제 활성화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뭐 이런 판단이 좀 센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좀 시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제를 이제 청와대에서는 경제활성화법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데 개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불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 이것이 정말 불거질 정도의 현안의 쟁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이 김무성을 위한 개헌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이 문제이고 이제는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근데 이원 집정부제는 중요한 뭐 국방 같은 것들은 이제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하지만 일반적인 국가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이 하자는 건데 그것이 여당의 대표가 그 총리를 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차기에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지금 그 상황을 했을 때 경제활성화법과 대치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많은 그런 지지를 얻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죠. 오늘 어떤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 길들이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번 주제는 문재인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죠. 문재인 의원이 친노의 대표주자, 좌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핵심? 친노 계파의 뭐 이제 핵심 대표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다만 근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제 리더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차에 사실 문재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보낸 상황이었는데 친노 의원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것을 실제 통제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노의 대표주자, 친노로서의 대선 주자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제 그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여기서 상황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친노계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긴 하나 통제가 안 되는 분이 친노 세력 해체 이런 걸 선언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친노파들이 받아들일까는 이것도 좀 의문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어떤 자신감을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상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을 했고 어쨌든 뭐 친노라고 하면 어쨌든 문재인 의원을 뭐 떠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권력의 위계 질서라든가 뭐 이것이 꼭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징성 있는 의미 자체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그 부정적이고 거의 정당의 존속 자체를 위협을 할 만한 그와 같은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관을 하고 그야말로 나몰라 정치로 갈 수는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 지지율도 뭐 20%에서 15%까지 추락을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혹시 한 자리 숫자 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위협스러운 상황도 있었고 뭐 그런 등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지금 가장 계파 정치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어떤 뭐 개선과 변화된 모습을 일단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발언이 아니겠는가. 행동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 같아요. 실제 문재인 의원이 수장이다, 실질적인 리더다. 그러면은 친노가 아니라 친문이라고 어느 순간 이제 부르기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 여전히 대선 주자로서 어쨌든 계파라든가 한 정당의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친문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일정 단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면. 그렇다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얘기할 때 크게 친노, 비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노갑 3인 고문이 반기문 총장 얘기한 것도 결국 친노 세력 견제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친노의 입지는 어떻고 비노 세력들이 갖는 친노의 반감 그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노에서는 사실 대중성 있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계속 친노에 대해서 대중성 있는 인물을 갖고 있고 또 확고한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내 경선에서요? 당내 경선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경파들 이제 친노에 많이 몰려 있어서 당내 주요한 의견 형성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결코 친노 계파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최대 계파인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 싸움에서는 그 이제 승부가 항상 친노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계파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비노 중에서도 네.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 또 친노도 사실은 범친노계까지 하게 되면 쪼개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파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야당 같은 경우 계파가 한 8개 되는 것인데요. 계파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계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파가 특정 계파가 반대를 극렬하게 하면 그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계파가 대개 2개였기 때문에 한 계파가 인기 떨어지면 다른 계파가 가서 변했다라는 인식을 주기 쉬워요. 2개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4, 5개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민주당 출입할 때 뭐 친노계, 김근태계, GT계 있고 정동영계, 정세균계 그리고 손학규계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지지율도 지금 하락이고 헤매고 있는 정당에서 무슨 계파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게 단결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친노 세력을 아울러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중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중도 쪽으로 가는 게 새정치연합이 혁신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진 거 맞거든요. 그렇다면 친노에 대한 지지율이 옛날만큼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다라는 걸 일응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겠죠.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재인 의원 혼자서 친노를 없애겠다라고 한다고 계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계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 우리는 친노를 아우르고 가자, 배제하고 가자가 또 자기들끼리 합의되는 양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내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복잡한데요.